안녕하세요. 쓰는 사람입니다. 소설을 읽으며 유독 감탄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인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관계나 그 이면의 진실이 직접적인 설명 없이도 텍스트 위로 명확히 떠오를 때가 그렇습니다. 만약 서술자가 나서서 두 사람의 마음이 변했다거나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식으로 요약해버리면 우리가 느끼는 감탄과 서사의 긴장감은 쉽게 무너졌을 겁니다. 감정을 지시하는 단어들이 나열될수록 독자가 음미할 수 있는 행간의 의미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훌륭한 소설은 캐릭터와 관계를 단번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의미해 보이는 대화, 미세한 습관, 차 안에서의 자세 같은 파편적인 단서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독자가 그 겹쳐진 조각을 관통해 인물의 총체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게 만듭니다. 이런 텍스트를 마주할 때면 저는 감상을 잠시 멈추고 쓰는 사람의 시선으로 문장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작가가 어떻게 인물과 관계를 조형했는지 그 레퍼런스를 파악해 우리의 노트 위로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레퍼런스가 될 두 작품, 레이먼드 카버의 꿩과 김기태의 전조등은 자동차의 전조등이 박살나는 사고를 모티프로 공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고라는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작가들이 이 물리적 충돌에 도달하기까지 그리고 그 직후에 이르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파편들을 쌓아 올려 인물의 관계성을 완성해내는가 하는 점입니다. 카버의 꿩에서 제럴드와 셜리의 관계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카버는 이 사실을 선언하는 대신 조수석에 몸을 비틀고 잠든 셜리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밤새 의미 없이 라디오 채널을 돌리던 소리, 셜리의 돈과 연출에 기생해온 제럴드의 과거, 마침내 도로로 뛰어든 꿩을 피하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아버리는 충동을 차례로 얹습니다. 새를 치고 전조등이 박살나 차가 멈춰선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를 둘러싼 환멸을 직시합니다. 셜리의 무관심과 제럴드의 도덕적 파산은 죽은 꿩을 대하는 두 사람의 어긋난 대화 속에서 폭로됩니다. 사고는 이 소설의 결론이 아닙니다. 앞서 차곡차곡 쌓여온 염증과 환멸의 조각들이 하나로 겹쳐지며 파국이라는 뚜렷한 형태를 드러내는 마지막 장치일 뿐입니다. 반면 김기태의 전조등은 가장 완벽하고 보통의 삶을 욕망하는 한 남자의 일상을 층층이 쌓아갑니다. 조수석에 연인을 태우고 프로포즈를 하러 가는 길, 남자가 수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데이트의 풍경, 그가 통제하고 계획한 시간표, 이 견고한 일상 위로 차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와 길가에 덩그러니 놓인 털씬 한 짝이라는 우연이 끼어듭니다. 어쩌면 사람을 쳤을지도 모른다는 징후 앞에서 남자는 차에 남겨진 연인에게 진실을 말하지도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홀로 개운치 못함을 삼킨 채 원래의 목적지인 프로포즈를 향해 다시 핸들을 잡습니다. 이 미온적인 외면 역시 그가 쌓아온 수많은 조각 중 하나입니다. 독자는 이 점층적인 행동의 누적을 통해 남자가 연인과 맺고 있는 관계의 본질이 정상성을 향한 강박에 가깝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가 필사적으로 지켜내려는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이 실은 저 개운치 않은 털씬 한 짝을 철저히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만 굴러갈 수 있는 얇은 얼음판 같은 것은 아닌지 질문하게 됩니다. 캐릭터와 관계는 하나의 사건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단서들이 쌓여 마침내 파악되는 것입니다. 이제 책을 덮고 다시 우리의 노트를 펼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노트에 두 인물을 등장시키십시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는 배제한 채
관계를 조형하는 작업을 시작해 보십시오. 제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사고나 돌발적인 사건을 하나 배치하되 그 사건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인물들의 사소한 동선, 시선의 방향, 의미 없어 보이는 대화의 파편들을 최소 3가지 이상 차곡차곡 쌓아 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발생한 그 사건을 대하는 인물의 태도로 방점을 찍으십시오. 독자가 그 겹쳐진 파편을 관통해 보았을 때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관계의 총체를 자연스럽게 파악하도록 묘사해 보십시오. 타인의 텍스트에서 얻은 통찰이 여러분의 문장 속에서 어떻게 조형되어 갈지 기다리겠습니다. 다 쓴 문장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쓰는 사람이었습니다.